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법 중에서 제4장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 및 공급 장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급 시기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재화 또는 그 용역이 어느 시점에 이게 양도, 인도가 이루어졌느냐를 그 시점을 저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언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서 우리 세금 계산서의 발급 시기가 자연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거래증수를 언제 해야 하고 신고, 납부를 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이 결정되는 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약간 개념이 와닿지 않아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정의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시험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각각의 사례들에 의한 공급 시기 예시를 들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은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인 원칙적인 공급 시기는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 재화라고 하는 거 어떤 거라고 배우셨죠? 일단은 유체물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태가 있는 자산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력, 재산 가치가 있는 자연력 또한 우리가 재화라고 배웠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체물이 인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인도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인도되는 때, 말 그대로 그 재화가 언제 구매자에게 이동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자연력 혹은 권리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재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공급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동이라는 개념은 발생하지 않겠죠. 물건이 눈에 보이는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동그라미 2번과 같이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여기 보시면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앱을 구매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유로 앱을 어떤 데는 뭐 결제하기도 하죠. 그 유로 앱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화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공급 시기 인도되는 때 그 첫 번째 사항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결제를 하고 볼 수 있을 그런 권리가 생기는 때 그리고 어떤 게임을 할 수 있을 때 이와 같이 이용 가능하게 된 때를 그 두 번째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대부분의 재화의 공급 시기가 동그라미 1번, 2번에서 끝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이외의 경우로서 이거 인도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직접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약간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의 경우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와 같이 이와 같이 약간은 애매모호한 그러한 개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 나머지 사항들을 동그라미 3번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확정되는 때 어떤 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 가지고 암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으면은 이걸 약간은 헷갈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암기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각각의 사례들을 들면서 언제 공급 시기가 이루어지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 첫 번째로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라고 되어 있는데 현금 판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재화를 인도하고 그와 관련 대가를 바로 현금으로 입금 받았을 때를 현금 판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외상 판매. 내가 물건을 팔기는 했는데 1개월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그걸 외상 판매라고 하는 거고 할부 판매의 경우 어떤 걸 할부 판매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 우리가 대가를
조금 나누어서 받는 거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입니다. 단기.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초과하지는 않아요. 분할해서 받기는 하지만 분할하는 기간 자체가 1년 이내로 도래하는 그런 거래 조건들을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에 대한 공급 시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우리 재화의 공급 시기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1, 2, 3 이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냥 인도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라는 1, 2번의 기준을 그대로 끌어오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내가 돈을 지금 당장 받든 나중에 받든 몇 번에 걸쳐서 받든 상관없이 돈을 언제 받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재화를 인도했다, 이용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그 순간부터 재화의 공급 시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두 번째 상품권의 교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회계학에서 상품권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이라는 우리가 팔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죠? 현금으로 우리가 10만 원짜리 상품권 팔았어요. 현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변에. 그리고 선수금으로 잡죠. 그만큼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고객에게 빚을 진 거예요. 내가 물건을 인도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미리 받은 케이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상품권을 팔았을 때 우리가 재화의 인도 시점, 공급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해당 상품권 등에 의해서 현물과 교환이 되는 그 순간을 공급 시기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가 판매되는 그 순간에 나의 부채는 드디어 없어지는 겁니다. 손수금 없어지는 거고, 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으로 드디어 인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품권 많이들 나오니까 한번 이념해 주셔서 공부했으면 좋겠고,